더불어 생활을 바꾸는, 더불어 정치를 알려주는, 더불어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이제 국민생활 더블, 방울수도 더불로 집행하는 진짜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10일의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예고했던 대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과 더불어 현장을 지킨 인권 전문가, 시민 전문가, 현장형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일단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워낙 바쁘신 분이어서. 팟캐스트 종종 듣긴 하는데요. 진짜가 나타났다는 죄송하지만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잘라야겠군요. 근데 사실은 그 박 변호사님 입당했다는 소식 들리고 네. 제가 그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막 돌아다녔더니 네. 반응이 반응이 상당히 뜨겁더라고요. 잘 됐다, 잘 된 인사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그 많은 특히 야권 지지자들한테 인심을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처음에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또 당에 계신 분한테 얘기 들을 때도 제가 입당하는 걸 가지고 아마 공격성 글이 많이 올라올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트위터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호의적인 반응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공격성이죠. 뭐 뻔한 운동권 또 들어간다와 박주민 저거 결국은 정치하러 들어간다. 정치하러 그런 일을 했었구나. 이 두 가지를 다 걱정했는데 의외로 두 가지 다 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긴장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마음을 놨었어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보기에 박주민 변호사의 얼굴 스타일이 사람을 속이거나 술책을 꾸미거나 술책을 꾸미거나 뭐 중상모략이라 권모술수 이런 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주민형 변호사였기 때문에 밀착형. 그동안 진정성을 보여준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동안 그런 행동들이 정치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없었다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 마스크가 많은 그 방어를 하는데 공헌을 했죠. 굉장히 순박하게 생겼잖아. 무슨 얘기야 이게 지금? 아니 지역 주민형이잖아. 이게 무슨 얘기죠?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느 한쪽에서는 박주민 변호사가 정치권으로 들어가면 아마 진보 정당으로 갈 것이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정의당 참여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오셨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탈당이 막 이루어졌잖아요. 탈당하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데 그게 하나의 변화의 가능성을 저한테는 오히려 보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건강해지는 듯한 모습으로 다가왔었고. 오히려? 네, 오히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바뀌고 있고 더 바뀔 수도 있는 정당이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저도 사실은 뭐 국회 안에 뭐 들어간다거나 해가지고 막 즐겁게 지내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마음을 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현실적 가능성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뀌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또 가능성도 갖고 있고 그런 정당은 어딜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또 많은 선배분들이나 주위분들이 더불어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 본격적으로 인터뷰하기 전에요. 그 아시는 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박주민이 누구지? 예.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진성준 의원께서 뒷조사 전문가니까 프로필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생긴 것도 뒷조사형으로 생겼어. 옛날 뒷골목에 좀 놀았죠.
저더러 다 멋지게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생겼지. 미남형 정치인. 맞지. 네. 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얼짱 많다는 정치인. 거. 그리고 저한테는 호남형이라고 막 그래요. 동네 다니면. 그래서 저 호남형 아닙니다.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죠. 저는 충남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데 웃어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내가 듣기로는 박 변호사님이 그 굉장히 개그 욕심이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저는 약간 억울한 게요. 예. 대학 다닐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스운 놈이 아닌 웃기는 놈이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네. 근데 이상하게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변호사시니까. 예, 기회만 되면 한번 아니 근데 개그맨으로는 대성한 얼굴이에요. 우리 계속 비슷인데. 아니 내가 누구한테 동료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네. 개그 욕심이 상당히 강한데 하면 재미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 3할은 성공합니다. 3할을 10번 성공합니까? 하면 3번 정도는 성공하고요. 아 그래요? 예. 박근혜식 개그가 아니고?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좀 굉장히 좀 노력하고 연습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이따 인터뷰 때 한번 봅시다. 3할을 과연 칠지 안 칠지. 그러니까. 저 머리가 좋아서 이런 거 다 기억하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 아까 손혜원 위원장이 박주민 변호사 착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진성준 의원보다도 젊다는 거에 좀 놀라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네. 박주민 변호사 1973년생. 네. 진성준보다 7살 아래입니다. 네. 웬일이야. 7살이야. 그건 나보다 8살 아래인가? 그렇지. 아니 나 65년생. 9살. 65년생인데. 저는 67년생. 그러니까 9살. 아, 그 계산 잘못했네. 7살 73년생이니까 9살 맞구만. 산수가 안 돼요. 최고위원이. 아, 그런가? 아니, 내가 65년생이면 8살 차이면 6살 아니야? 몇 년생? 67년생. 7년이면은 6살. 6살. 6살 차이. 지성준은 이 진짜 사람아 누가 산수를 못해 지금. 이런 실수가 있나? 나 깜짝 놀랐어. 나도 지성준을 믿었더만. 이게 수학이 안 근데 돼가지고. 정말 말이에요. 6살 차이 나세요? 6살. 어머 세상에. 형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진성준은 누가 보면 6살. 형님이라고 부르세요. 형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럼 2살 차인데? 6살 차이는 형이라고 부르고 2살 차이 1살 차이는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그러죠 뭐. 형님. 1992년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중국어과 졸업했습니다. 아 진짜요? 우리 쩐더마? 예? 쩐더마? 쩐다. 네, 그럼 맞네. 맞아. 아니 쩐더 했을 때는 아 맞는 거야. 그리고 이럴 때는 내가 호응할 때는 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예. 아 중국어 맞아요. 그때 김병관 의장 나왔을 때 그거 자르지 말고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줬어야 된다니까. 중국어 실력가인 줄 알잖아. 중국어 실력 다 뜯고 갔잖아 그때. 그거 내보냈어요. 못 읽었어, 못 읽었어. 우리가 아니. 최고위원 어떤 그런 걸 자부심을 해서 우리가 그걸 편집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근데 그때 있잖아 착각한 거야. 알겠습니다. 뭐 그때도 그렇게 주장하셨죠. 1998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아니 진짜? 매치가 안 돼? 며칠 안 되네. 몇 네. 학번? 그러니까 92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92학번이죠. 아닙니다. 제가 1년 재수를 했어요. 재수했어요? 네, 93학번. 93학번입니다. 니 쩐더 짜이 쇼? 네. 중국어 맞죠? 맞아. 정치에더. 그런데 이 서울대 법학과에 다니면서 법학을 공부한 게 아니고 네. 철거촌의 말 그대로 주민들과 어울려서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구청장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눈을 맞으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내 이렇게 살아서 되나? 못 만났고 들어왔어 그때. 네. 그리고 그렇지. 옆에 아이들도 있었어. 그렇죠. 네. 나 이런 거 다 알아. 내가 뒷조사 다 했거든 진짜로. 그래서 에이 변호사가 되리라 그렇지. 이렇게 마음을 먹게 그때 됐습니다. 눈이 많이 왔죠. 네. 네. 엄청 많았죠. 그럼 네. 여기서 그때 당시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되는 계기 같은 거니까.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법대를 들어간 것도 특별한 어떤 생각이 있어서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법대를 들어가서도 법학을 공부한 게 아닙니다. 네. 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때 이제 대원외고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건강을 좀 버렸어요. 그래서 고3 때는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재수를 좀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법대를 들어가고 나니까 고등학교 시절이 굉장히 후회스러웠어요. 저로서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하려고 저희 때는 과외 같은 것도 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 얼굴을 보면은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하루 종일 땅만 보고 다니고. 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짓 많이 외모에 해. 신경을 쓰면은 공부를 못 한다 그래서 저희 집에 화장실을 신경 안 써도 돼. 그 문을 열면 바로 거울이 있었는데 네. 거울 같은 거 보기 시작하면 외모에 신경 쓴다 그래서 문 네. 열고 항상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그런 식으로 제가 약간 철저하게 공부에만 아이고. 집중을 했었어요. 그럼 뭐 후회할 만하네. 네. 자기주도 학습형이네요. 네, 완전히 그냥 제가 저를 막 자기 자학적 학습이네. 자기 자학적이죠. 진짜. 그러네. 예. 네. 사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 이제 특히 여학생들이 남녀공학이었는데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얼굴을 못 봐가지고 약간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대학 들어오니까 뭔가 이게 너무 뭐랄까 안타깝고 실망스럽고 그래서 뭔가 좀 회복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해볼 만한 것들, 꺼릴 만한 것들을 주로 찾아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철고촌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 공장 같은 데 좀 들어가 본다든지 뭐 농활 같은 거 막 전일 참가 막 이런 것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뭔가 그런 곳에서 느끼는 것들이 저한테 체화됐던 건 아닌데요. 서서히 좀 몸에 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쭉 이제 하게 됐었는데 그 과정에 이제 굉장히 작은 철고촌이었습니다. 신도림역 근처에. 그래서 몇 가구가 안 남았어요. 다 철거당하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 법대학생으로 찾아와 가지고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 동기들 지금은 다 이제 판검사하는 친구들인데 같이 이제 가서 거기 자기도 하고 도배해서 뭐 방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구청장을 좀 만나서 하소연을 하면 영구임대 주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갔었죠. 갔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듣기로는 만나주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갔는데 없다 그래서. 근데 뭐 구청 건물 안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주차장에서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꼬마 애들도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꼬마 애들도 있었는데 주차장에서 정말 그냥 순진하게 기다린 거죠. 한 네. 몇 시간 기다리면 구청장이 오겠구나. 그래서 네. 기다리는데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때로 기억하는데 진짜 한 방울이 펑펑 내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죠. 근데 저희들은 그냥 우산 같은 것도 못 가져간 상태에서 계속 눈을 막고 결국 못 만나고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변호사였다면 구청장이 한 번은 만나주지 않았을까? 변호사가 같이 왔거나 또는 변호사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사시나 이 변호사의 가치가 좀 더 많이 높았었거든요. 20몇 년 전이었으니까. 20한 5, 6년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해서 사법시험을 군대에 이제 갔다 와서 공부해서 시험 합격해서 이제 변호사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네. 변호사가 아니라 네. 검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네. 판사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유독 변호사를 생각한 거예요? 사실 뭐 검사가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선배들도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상하게 진짜 공익의 공안검사. 공짜를 따서 공안검사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그분들은 뭐 범죄를 없애고요.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또 공익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그것보다 좀 없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건 검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처음부터 하겠다고 했고 연수원 들어가서도 혹시나 제가 성적이 좋으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초지일관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저희 뜻을 위해서 공부를 전혀 안 했죠. 일부러. 아, 유머 아, 터졌어, 있고, 유머 예. 터졌어. 야. 그래서 이제 변호사의 길을 갔고 이거 3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벌써 일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수원 다닐 때부터도 뭐 참여연대나 민변 찾아다니면서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알아봤고 졸업하고 나서부터 이제 공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예. 네.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2000 몇 년? 2003년. 아, 내가 국회의원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던 그때였네. 예. 그런데 변호사가 된 뒤에 재판들을 지켜보니까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심지어는 모순되는 판결을 법원이 서슴없이 해요. 이거에 분노합니다. 아, 야. 청년 변호사죠. 정말 예. 의분에 떨었네. 예. 그래서 2006년에 법무법인 한결, 2012년에 법무법인 20 뭐 이런 데에서 활동을 했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1cm라도 돌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고 2012년도에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차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1cm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1cm는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죠 지금도. 예. 1m가 아니라 왜 1cm라고 생각했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역사의 수레바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크고 무거운 역사의 수레바퀴 1cm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1m까지는 제가 사실 바라지도 않는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예. 네. 근데 상당히 추상적이야. 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겠다. 네. 이거는 굉장히 과감하고도 네.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본인의 큰 사명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또 1cm는 또 너무 좀 겸손해. 네. 그러니까 이 자만과 겸손의 융합적 표현이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사명 의식은 굉장히 큰데 나의 능력은 굉장히 작다라는 그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네. 저의 좌우명 같은 표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저하고 네. 좌우명이 좀 비슷하네. 네. 큰 꿈 작은 실천. 그래요? 그렇게 있는 거야? 정청래 씨께서 그래요? 나는 역사의 수레바퀴 한 1m쯤 굴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줄 알았어. 그러니까 큰 꿈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겠다. 그러니까 말로는 되지 않는다. 네. 작은 실천. 이것이 모여서 큰 실천이 된다. 네. 아 진짜로 나 큰 꿈 작은 실천이야. 좋으네요. 그래요? 그런데 왜 스스로 대포를 자임하고 계셔? 소총이다 나는 뭐 이런다든지 표창이다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이 대포라는 것은 예. 그것도 굉장히 소박한 표현이야 내 성격상. 난 핵미사일 막 이렇게 쓰고 싶어요 제야만 사실. 해요? 예. 근데 대포 소박하지. 소박하게 작은 실천. 예. 작은 실천으로 대포 쏜단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민변 활동을 하시면서도 2015년도에는 참여연대의 부집행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십니다. 네. 예. 그 뭐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이면 급여는 받습니까? 급여 없는데요. 예. 급여 없는 부집행위원장이었고요. 네. 그 급여 없습니다. 예. 민변 사무차장은 급여를 줍니까? 이때 민변 사무차장 그 상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근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주로 거기 안에서 일을 하면서 네. 민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거기는 급여가 있겠네.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죠. 예. 네. 많이 줍니까? 민변이니까. 민변이 많이 줄 형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그냥 자기 변호사 활동하는 게 훨씬 돈 많이 벌 수 있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열정페이 아니야? 근데 민변이 다른 어떤 시민단체들보다는 페이 수준이 좋습니다. 네, 그렇죠. 변호사들이 예. 회비를 변호사들이 내니까. 회비를 내니까요.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을 하지는 않고 그것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20의 적을 둔 채로 그 민변 쪽에 파견 형식으로 가가지고 회사? 예, 법무부 예, 20이라는 20. 저희 동기들끼리 만든 망하지도 말고 부패하지도 말자를 모토로 삼는 그 법인인데요. 20이 무슨 뜻이에요? 공공을 이롭게 한다 뭐 이런 뜻으로 20. 아, 이로울 이자에 네. 그거 어거지로 갖다 맞춘 이름이구나. 아니네. 이름 그거 좋은데요? 말도 저 중국어 어순으로 만든 말 아닙니까? 이거 그걸 좋은데요. 저희 현재 그 9명이고요. 9명이고 이번에 이제 2명이 더 들어서 11명.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가 책임지고 있는 펌 중에는 규모가 작은 건 아니고. 그 굉장히 많은 예, 거예요. 11명이면 변호사 굉장히 9명, 많죠. 11명. 예. 나머지 9분 변호사가 박 변호사를 먹여 살렸다 그러던데. 맞습니다. 이 얘기 어떻게 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 옆에 있을 때는 그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 재판을 대신 가지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수익을 나눠서 제 월급을 채워줬어요. 예. 예. 고마운 네. 친구들이네요. 정말 고맙죠. 예. 그러니까 가끔가다 민폐도 끼치네. 공익적 일을 하면서 공익을 네,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친구들한테는 친구들한테 민폐. 네, 정말 친구들도 훌륭한 근데 사람이네. 친구들도 원래 근데 그런 가치로 변호사를 했던 친구들이라서 네. 흔쾌히 하고 언젠간 또 제가 뭔가 그 회사와 친구들에게 기여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잘 풀리면 거기서 또 다음 총선 때 영입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렇군요. 네. 그간에 우리 박주민 변호사가 맡았던 대표 소송들을 이렇게 보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표현의 자유. 그래서 무슨 야간 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조항이 위헌이다. 예, 맞습니다. 라고 하는 위헌 심판 소송. 그 앉은 걸 구해준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판결의 영향으로 한 몇백 명 정도 네. 공소 취소가 됐죠. 예, 거의 네. 1000명 가깝게 공소 취소가 됐습니다. 네. 야간에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사람들. 그죠. 예. 근데 그거를 다시 되돌리려고 저희 안행에 법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하는 법이 네, 올라 있죠. 네. 그래서 그건 안 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죠. 잘하셨습니다. 네. 위헌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새누리당이? 그 시간을 좀 그 뭐냐면 몇 시 이후에는 못하게 그렇지. 뭐 예. 이런 것을 새로 이렇게 약간 비틀어 가지고 네. 법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네. 교묘한 지금도 그러면은 그 20의 다른 분들은 이제 돈을 버시고 박 변호사님은 이제 이공을 하시고.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 최근에는 뭐 다시 저도 사건들을 좀 맡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고요. 네. 다른 친구들도 공익적인 소송들 합니다. 네. 예. 네. 다 네.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에요. 네. 예. 네, 그러시군요. 그런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추모 열기가 팍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막으려고 경찰이 서울시청 광장 앞에 차벽을 설치해요. 경찰 차벽. 이거 위헌이다. 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위헌 판결을 받아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일 하셨네. 그게 진짜. 박주민 변호사가 받은 거예요? 예, 제가 어. 위헌 판결을 4개를 받아요. 10년 하면서. 근데 보통 변호사들한테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생 하면서 위헌 판결 하나 받기도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제가 10년 하면서 대법원 네 판례 개를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거죠. 예, 판례 변경하는 것도 훌쩍 굉장히 자기 자랑 넣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제가 애석하게도 이 사건을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백남기 회장님 네. 뭐라고요? 물대포로 이렇게 쓰러졌을 때 JTBC 밤샘 토론에 박주민 변호사님하고 한 편이 돼가지고 나갔어요. 예, 같이 나가서 이거 위헌 판결 받아낸 변호사잖아. 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외국의 판례, 외국의 사건, 우리 헌법의 정신 뭐 쫙 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했거든. 근데 나중에 끝날 때 공감도 조사라고 하는 걸 해요. 20명 대학생 네. 패널을 놓고. 그런데 처음에 100초 발언했을 때보다 나중에 토론 결과에서 우리가 더 져버렸어. 그래요? 처음에는 12대 8인가로 우리 공감도가 낮았거든. 그래서 네. 저는 좀 섭섭하면서도 100초 발언을 한 다음에 12대 8. 예, 12대 8. 그래도 내가 너무 발언을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도 차라리 잘 됐다. 나중에 한 3시간 정도 토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공감도가 높아질 거야. 네. 그러면 토론이 승리한 것으로 되니까 기분이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13대 7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네? 그걸 보고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졌다고 그래. 네. 그렇지. 그 왜 그런 것 진성준 같아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때요. 그때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나 이제 진성준 의원님이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쪽에서 됐던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좀 대학생들이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폭력성 부각시키고 그런 무슨 거요. 뭐 그런. 네. 폭력성 부과시키고. 그 대학생 무슨 토론 동아리였던 것 같거든요. 내 치욕스러워 가지고 말이야. 제가 지금까지 밤샘 토론 6번 나갔거든요. 6번 나가서 제가 다 이겼는데 그 토론에서 진 거야. 진성준은 그러면 이분 때문에 지셨네. 아니 근데 그때 제가 저 파트너로 나갔지만 박주민 변호사님 너무 해박하시니까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았다고 막 증거들을 탁탁 대니까. 대학생들이 논리나 이런 것보다 그냥 감성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 계속 종편에서 틀어준 그걸 벌써 머릿속에 담아놓고 여기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설득이 안 된 거죠. 박주민 변호사는 올빼미 논객상을 받았어요. 뭐야 그럼 본인은? 에? 양쪽에서 한 사람씩 주는데 상을 받고 잘 못 받았으니까 솔직히 제 잘못이잖아. 4명 중에서 2명 상을 받는데 그것도 못 받았다 이거지. 그렇죠. 정말 내 JTBC 밤샘 토론 역사상 올빼미 상을 제가 3번 받았거든요. 예. 3번 내리 3번을 받고 그 뒤부터는 의원님은 많이 받았으니까 안 준다. 그래서 제가 뭐? 흔쾌히 명분치고는 너무 아니 그쪽에서 허약한 얘기야. 명분이네.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입증되지 않는 거지만. 남이 자랑하는 꼴은 못 아니 그게 보시네요. 아니고 제가 토론을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2006년도 박주민 변호사도 기억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이라고 네. 뭐 언론 뭐 취재실에 대못질하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한겨레 경향까지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네. 2주간 도배를 했어요. 그때 저하고 양정철 네. 그리고 저쪽은 심재철하고 누가 나왔어. 네. 100분 토론이야. 네. 그리고 끝나자마자 인터넷 폴을 해요. 네. 아 전문 용어 사용하면 안 되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인터넷 투표를 해요. 근데 그때 너무나 불리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안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차출돼서 나갔어. 네. 88대 11이었어. 어이구 압도적이네. 인터넷 투표니까 그렇지. 그렇지. 우리 편들만 보니까. 그러니까 TV 토론을 하고 나서 투표하는 사람들 있잖아. 여기에 관여를 해.
진성준 팔들 있잖아. 예. 근데 치욕적이었어요. 그 토론은 이렇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나중에 평가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긴 것과 예. 공감도를 불러일으킨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얼굴이 비호감이잖아. 말은 잘했을지 몰라도. 왜 그래? 그래서 지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내가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는 어떤 사람이 우리 장안에 더안 무슨 나와. 이빨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이빨도 이것도 전문 용어인가? 그건 비속어예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 자기랑 같은 전공을 하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는 너무 많이 아는데 표현을 하면 열을 아는데 셋밖에 표현이 안 되고 자기는 셋밖에 모르는데 말을 열을 한대요. 항상 얘가 이겨. 그러니까 많이 안다는 거랑 설득력하면 그럼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 유형은 이게 있어요. 모르는 것 빼고 다 아는 사람이 있고 네. 아는 것 빼고 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저의 내공을 아는 집사람은 당신은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걸 열줄 그렇게 얘기를 하냐. 진성준 부인이 의원이 괜찮네. 지고 왔어요 진짜 13대 7로. 아, 졌다니까요. 예. 그날 당장 전략기획위원장 사표냈어야지. 난 난 몰랐네 그거. 저는 내고 싶죠. 저는. 야, 정말. 당시 국민 여론 좋지 않았으니까 그건 사실이었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소개할 게 네. 이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진행했냐면 제한 상영 가 등급. 예? 영화 상영에서 제한 상영이라고 하는 거. 15금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잖아. 이게 19금? 제한상영가 등급이라는 거는 성인들도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만 상영하는 별도의 영화관에 가서만 볼 수 있고 광고도 그 영화관에서만 할 수 있는 영화 등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센 거죠. 엄청 센 그렇지. 거죠. 그 분류 기준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소송을 냈는데 그 소송도 이기셨습니까? 네, 이겼습니다. 그도 이겼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노골적인 영화들을 마구 틀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잖아. 등급 분류가 불명확하다고 해서 이제 이겼고, 근데 이제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기준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있으면서 기준을 좀 더 구체화. 그러면 식으로 바꿔. 그게 헌법 24조 위반입니까? 갑자기 그렇게 보시면 저도 조항까지는 아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요 조항 21조인데요. 21조인가? 예, 예. 그럼 21조 21조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술의 자유. 예술의 자유. 예술의 자유. 영화 그쪽이 창작의 훨씬 자유나 낫지. 영화 상영의 자유 이런 네. 것들 침해한다고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 변론할 때 네. 그 막 무슨 동영상 자료들 막 이런 걸 막 보여주면서 왜 이런 것이 제한 상영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막 했어요? 네. 그 재판을 방청을 했어야 된다. 아니 저도 이제 문강의 할 때 예. 영등이라고 옛날에 있었어. 예. 영화 등급 그러면 심의위원회? 그렇죠. 19금 있잖아요. 네. 19금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방송 불가야. 이건 내가 발언하는 게 그 네. 영등이 그 심의위원들이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어. 네. 하루 종일 양영화만 보고 있어. 그리고 판정 기준이 있어. 그럼 방송 끝나고 내가 얘기해 줄게. 아 근데 그거 심의위원들이 본인의 잣대를 갖고 막 하니까 네. 그게 이제 올바른 기준이 안 되는 거고 사실 이 문제는 만약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좀 표현 자유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근데 했는데 엄청나다. 위헌 판결을 4개를 이끌었다는 것은 네. 5,0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것 같은데. 민환 변호사죠. 1987년 이후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져서요. 5,000년이라고 얘기하시면 좀. 그러니까 그 전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었으니까 그냥 네. 쳐도 돼. 하나는 또 뭡니까 그럼? 방금 3개 얘기했고 야간 집회 예, 금지, 야간 경찰 자격 봉쇄. 집회만 금지됐던 게 아니라요. 야간 시위 조항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예, 그것도 위헌 판결. 위헌 판결 받았습니까? 예. 예. 대단하십니다. 네. 표현의 감사합니다. 자유의 화신. 그러니까. 네. 예. 자 이렇게 하여튼 사람들의 잘 눈에 띄지 않는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없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셨는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정치권에서 입당 제의가 왔단 말이죠. 네. 어떤 생각이 들으셨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도 썼던 글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정말 생각이 비슷해가지고 그 연락까지 서로 해가지고 얘기를 주고받았던 게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하루도 국회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왜 이런 법은 없지? 그다음에 이 법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항상 그 뭔가 그 힘들어하시는 분들하고 싸우다 보면 그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국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국회가 좀 제대로 됐으면, 국회가 이번에 제대로 오신 역할을 분이 했으면. 중에 누가 그랬어요? 아, 이분은 저희 당은 아니고요. 아. 녹색당 쪽에 들어가신 이계삼 님이라고 아. 밀양에서 4년 동안 그 할매 그런 말이 분이라고 참- 했던 분인데요. 송전탑 투쟁. 네, 송전탑 투쟁. 그래서 저하고도 너무 생각이 비슷해서 제가 또 저도 밀양 했었으니까 예. 생각 정말 비슷하다 이러면서 저도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근데 그래서 하루도 국회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세월호 때도 아시다시피 그 국회 처마 밑에서 4개월을 노숙 농성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가 바로 국회 안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은 너무나 높았고 원하는 대로 법은 안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정말 하루도 진짜 국회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필요하다면 좀 가는 것도 어떨까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 가장 두려웠던 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저에 대한 규정이죠. 너 사실 정치하려고 이거 했구나. 허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주저했고 또 뭐 제가 이제 뭐 국회의원이 만약에 못 된다면 다시 사회운동이나 사회단체들과 활동을 해야 되는데 또 이쪽에서는 또 정치권 기웃거리는 애잖아. 이게 또 하나의 또 자기 규정으로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사망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런 마음을 내는 게 맞을까 하다가 그냥 전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열심히 운동하다가 법을 바꾸거나 뭐 필요해서 정치권에 기웃거리기도 하다가 안 되면 또 사회운동도 하다가 이게 왜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 돼야 되는가. 그건 너희들의 목소리고 너희들의 말이다. 예. 난 정말 필요하다. 네. 그걸 한번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결심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은 그렇게 결심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정교조에 상근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껴왔어요. 그래서 크게 반대 없이 예. 하겠는데 마지막에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오빠가 다시 사회운동을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 못하게 되는 게 난 더 마음 아픈데 그건 감내할 수 있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못합니까? 다시 돌아가시면 되지.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오는 쪽에 대해서도 벽이 있어요. 글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 진정성으로 또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몰라도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오케이를 했어요. 예. 그 사모님이 혹시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면 네. 다 만났는데 정청래만은 만나지 마라. 그럴 리가 손혜원 위원장이 들어갈 때 그렇게 사람들이 그랬죠. 들어올 때 그랬대요. 진짜요? 예. 만나지 말라고. 예. 사모님은 역시 해안이 있군요. 그런 얘기를 안 했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누군지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막 아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제가 여기 공교롭게 오늘 진짜가 나타났다 녹음하러 오는데 네. 유민 아빠가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유민 아빠가 이제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아 형님 뭐 박주민 변호사 책임지라고. 그래서 진짜 저는 요즘 사실 마음이 많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좋긴 한데 한편으로 그 무엇의 거시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문 대표님하고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막 유민 아빠는 절절한 거예요. 우리 세월호를 변호사. 얘기해 줄 수 세월호 있는 변호사가. 그분이 갔기 때문에 예. 좋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절절하게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농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족들하고 계속 같이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계속 같이 해서 유족들이 아마 많이 의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요 근래도 왜 해수부에서 뭐 특정인을 시켜가지고 유가족 고소해라 뭐 사주하기도 했고. 해수부 공무원이 그렇게 했죠. 그렇죠? 예. 공무원이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의정활동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도 지금 대리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고발 대리인 하고 있죠. 그러면 국회로 들어오셔도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변호사로서의 어떤 역할보다 좀 더 다른 역할들을 해야 될 것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일은 다른 변호사 또 네, 훌륭한 변호사한테 하시면 맡기고 되니까. 네. 본인은 국회로 들어오면 더 큰일 그죠? 뭐 그런 걸로. 댁은 어디세요? 저 중구 신당동에 살고 있습니다. 신당도. 예. 중구 없어졌잖아. 저기 우리 박주민 변호사 고향은 어디십니까? 이 말씀드리면 다들 한숨을 쉬세요. 저 서울입니다. 어떤 분이 야 고향만 호남이면 좀. 아니 근데 어디 사위야? 근데 어디 사위? 처같이. 어디 사위? 아 저희 집사람은 경북 쪽입니다. 길이 안 보이네. 길이 안 보여. 그러면 비례대표인 거야? 비례대표? 길이 안 보여. 네. 나는 오 변호사 저기 박 변호사님 같은 분이 네. 그 진짜 저는 요새 새로 오시는 인재들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편차가 되게 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박 변호사님은 진짜 의정을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지역구에 출마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비례대표에 도전하실 생각이신가요? 현실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쉽지가 솔직히 않지. 그 결정을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결정을 네. 못한 상태고 그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듣고 있어요. 예. 근데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 나서 이제 네. 당하고 또 협의를 해야 네. 되는 거죠. 이게 제 어느 말씀은 누구보다도 저한테 오세요. 317호 네. 지금 뭐라고 조언해 주실 무료 건데? 정치 컨설팅. 예. 좋아 좋아. 그 아니, 그냥 그러니까 한번 지역구예요, 비례예요. 보고 딱 스타일을 일하면서. 보건데. 제가 보기엔 박주민 변호사. 지역구예요. 박주민 변호사? 지역구지. 박주민 변호사는 비례하면 안 돼요. 비례든 지역구든 둘 다 가능해. 아이고. 그거를 이 시대에 참 예언가가 말이야, 역술가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본인들은 모르실 거예요. 네. 제가 들어와서 본 바로는 정치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지역구를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진성준은 잘못된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 의원님은 또 당직자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비례로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지역구를 나간다는 게 상당히 더 어려운 것 같은 거야 이게. 왜냐하면 국회의원 4년 동안에 그 좀 익숙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또 여기저기 지역구들을 간다는 것이 그래서 아까 그 김정우 교수님 아버님이 아까 네, 김철배 고문. 네, 잠깐 뵀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강원도를 간다고 할 때 제일 멋지다. 힘들어도 저 같으면 강원도를 가서 거기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그 양반이 강원도에 나간다면 그건 이슈거리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할 거예요. 근데 서울에 어디에 그리고 비례대표는 가망이 없어요. 7명인가 10명밖에 없어요. 20명에도. 여자가 60%라며. 40%예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건 포기를 해야 돼요. 비례 안정권은 15명 내외로 보죠. 남녀 네, 다 네. 합해서 그러면 15이면요. 40%면 6명이에요.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의 수준을 높이고 정치의 질을 높이려면 지역구 숫자와 비례대표 현재의 숫자를 역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례가 더 많고. 아 그러면요. 그러면 정말로 의정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비례는 한 번이면 끝이잖아요. 지역에 무슨 개발 사업이니 무슨 뭔 민원 사업이니 하는 거 이거 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진성준은 나는 그래도 지역구를 할래. 그래. 왜요? 당의 명령에 따르기 싫구나. 주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민을. 아까 전에 늘 국회만 생각해 왔다 네. 그랬는데 그러면은 뭐 계속해서 뭐 꿈이랑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면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지, 어떤 네. 법을 한번 넣어봐야지. 네. 여기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밀양이나 강정 다니면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법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법명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부안 방패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만들려고 하셨던 법이 있어요. 네. 갈등을 갈등 예방하고 조정법? 조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규모 국책 사업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절차적으로 듣고 그 설명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보장한 설명하라. 법이에요. 예. 갈등 조정 및 해소에 관한 법률안.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제가 이제 밀양 때 그 글도 좀 쓰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그 관련된 자료 찾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더라고요. 국가기관에서도 그 법을 만들려고.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무의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찾아보니까 외국에는 그런 입법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네. 예. 진짜 민주주의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법에도 되게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국회가 사실은 조약에 관해서 관여를 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상한 게 우리나라 헌법과 헌법 체계상 애매하기 때문에 거의 행정부가 국회 의견도 묻지 않고 수많은 국내법과 비슷한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위안부 뭐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협상도. 그래서 통상 조약에 대한 절차법은 FTA 한미 FTA 때 갈등이 커지니까 만들어졌는데 나머지 조약에 대해서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고 국회나 국민들이 관여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법안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했었어요. 진짜 잘하실 네.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한미 FTA 반대도 윤미현 TF 팀에 속해가지고 송교 변호사님하고 계속 작업을 했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행령이나 이런 거 만들 때도 이번에 국회법 개정 시도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문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저는 민주주의가 갖춰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딱 대통령을 직선하는 제도 말고는 민주적인 제도나 절차는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법들을 좀 만들고 싶고 그러면 노숙농성 안 하셔도 되고요. 많은 분들이. 네. 예. 네. 강정 같은 경우는 벌금 내실 돈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파시려고 하시거든요. 네. 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밀양에서 아시잖아요. 그 목에 쇠사슬 걸고 할머니 분들이 옷 다 벗고 저항하시고 그런 일이 많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안들이 좀 논의되고 만들어지는데 좀 제가 도움이 되거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은 공천 신청을 하면은요 서류 심사는 무조건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 예. 의정활동 계획이 딱 서 있잖아. 네. 예? 스펙도 빵빵하잖아. 또 경력은 그간의 좋죠. 사회 공헌 활동도 훌륭하잖아. 아니 게다가 응. 국회의원을 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렇죠. 이게 근데 국회가 입법이잖아. 법을 만드는 것이잖아, 사실은. 그죠? 입법부라고 하잖아. 입법 그렇죠. 기관이잖아. 네.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도 정말 국회에 맞는 분이고 네, 예. 굉장히 훌륭한 아유, 그런 그러니까 내가 분이 될것 얘기를 같아요. 들으면서 내가 국회의원 준비할 때 나의 모습을 보는 거 같네. 아이씨, 우리가 모든 일을 아, 이렇게 진짜 우리 저 아니, 나는 그렇게 난 주장할 수 있잖아. 제가 박주민 변호사님이랑 함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토론회도 했는데 의견이 완전히 일치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그거 진짜 어떻게 다뤄주신 거야? 아니, 두 분 있잖아. 진짜. 그 아까 그 박주민 변호사가 표현의 자유 있자 이거 헌법재판소 가서 이기겠잖아요. 네. 그 보시 막 찾아보니까 22조야. 문화예술 표현의 네. 자유. 네. 그 내 표현의 자유를 좀 억압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분들도 좀 응징해 주세요. 예.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니까. 왜? 아니 나는 내가 사실이 그렇게 아닌 난 것을 느꼈어. 예. 느낌. 근데 이거 좀 웃기는 얘기인데 박주민 변호사님은 본인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 이름은 어렸을 때부터 전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 이름에 담긴 뜻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지어주시는 이름인데요. 설명을 여쭤봤을 때도 잘 설명해 주셔서 이름에 대해서는 좋아했습니다. 혹시 유시민 전 장관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이 이름 한자를 맞아요? 어떻게 씁니까? 그 기둥주자입니다. 아, 기둥주자. 네. 아. 주민 시민 유시민 장관은 잠깐 스치듯이 한번 만난 적이 이름 있는데요. 때문에 두 분이 만나시면 할 말이 많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 예. 그 이름이 참 무게가 전 유시민 전 장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이름에 무게가 있다고 하는데 네. 시민이 무게가 부담이 있나? 있죠. 주민보다 더 많나요? 아니 주민은 주민대로 있고 시민은 시민대로 있는 거지.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시민이란 이름을 받아서 평생을 살면서 갖는 무게가 있죠. 만약에 이름이 거꾸로 됐으면 좀 안 어울렸을 것 같아. 자꾸 그러지 마. 어? 아니, 자꾸 이게 그러지 마. 박시민 변호사 이거 좀 안 어울릴 것 같아. 그러게 말입니다. 유주민 장관 좀 이상하다. 이상하게 좀 이상해. 근데- 제대로 이름을 찾아갔어. 멋지세요. 그 네, 주민이란 감사합니다. 이름도 너무 멋있고. 그런데 뜻이 뭐라고 그러세요? 기둥주자 이름 지어주신 부모님들이. 백성의 기둥이 되라. 그러니까. 할아버님이요? 그러니까 할아버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의지되는 아이고 할아버니 해안이 있었네. 이공이지 이공. 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이름은 영구입니다. 영구. 영구? 강영구. 남자 영자 이름 무슨 같네요. 예? 한자는 모르겠고 저는 이름 재밌다고 아 말씀드렸거든요. 진짜. 마늘 이할제. 몰라 진짜. 그 재미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와이프 네. 아까
변호사라고 하셨잖아요. 영구씨네, 네. 영구씨. 변호사와 변호사의 만남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 로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완전히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보면 그렇게 보여요. 네, 제가 근데 그 꽤 규모가 있는 로펌 생활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연수원에서 실무수습으로 옵니다, 변호사들이. 저 로펌에? 연수원생들이요. 네. 근데 딱 보자마자 제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찍었군요. 네, 그래서 그 제가 변호사란 이유로 연수생한테 과제를 줄 수 있어요. 과제를 굉장히 많이 주고 늦게 퇴근시키고 또 많이 질문하러 오게 만들고. 네, 오게 만들고 제가 꾸짖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야, 머리를 썼네. 나쁘네. 근데- 나빠 이거는. 나쁜 네. 남자. 아니 사실 그럼. 박 변호사나 저같이 생긴 사람들은 머리 안 쓰면 못 꼬셔. 머리 써야 꼬시 어떻게 꼬셔? 왜 자기들을 같이 넣어? 아니 저도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머리 쓰고 입으로 이렇게 막 다다다닥 하고 해야 꼬시지. 아니 어려워. 우리는 여자 만나면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말하면 떠나.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했는데 남자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제가 이상하게 좀 그런 거 욕심을 못 내겠더라고요. 임자 있는 여자는 건드리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양심 있는 남자네. 네. 아, 골키파론이 있는 거잖아. 네. 전세적으로 키파가 있다고 안 들어가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예, 그래서 욕심을 접었는데 저희 선배가 안타깝게 여겼는지 선배 변호사가 거짓 정보를 저한테 준 거예요. 제 집사람과 그 남자친구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 헤어지길 원하는데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어머. 아, 원래는 사이가 좋았는데. 원래 사이가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사귀게 되고 나서 제가 물어봤더니 사이 굉장히 좋았는데 저 때문에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위 제가 정보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포기했다가 그 친구가 연수원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예, 다가갔군요. 아 진짜 그게 결과적으로 양심 있는 남자인데 못된 놈이구만. 근데 모르고 했다는 걸로 저는 지금 양심을 아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는 못된 놈이고요. 아니 그 남자친구는 저기 박 변호사 때문에 잘 사귀고 있는데 헤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각관계에서 라이벌한테 진 거잖아 이를테면. 뭐 결투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제가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니까 이제 제 짝꿍 마음이 저한테 돌아서게 된 거죠. 결국은 지성이면 감천. 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4살 차이세요? 4살 저보다 어립니다. 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전 남자친구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순전히 본의가 아니었다. 토끼질로 승부를 봤다 이 아니 말이잖아. 그분도 어디선가 잘 살고 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살 수도 그분도 변호사였나요? 그 변호사고요. 새누리당으로 입당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있겠네. 제가 어디 내가 나오겠다면 박주민 그 잡겠다. 지역으로 그렇지. 20명이다 저거 하고. 이게 또 30%예요? 두 그럴 번째 수가 30%? 있겠어. 박주민 저격수. 그렇지. 저거다고는 불구대천이다. 이래서 말이지. 모든 걸 알고 있다. 막 이러면서 아 근데 지역구 큰일 났네. 어디 아까부터 걱정이야 지금. 이거 지역구 어떻게 하면 좋아? 야, 그런데 이 서울인데. 사실 부부 변호사면 우리가 참 돈 너무 많이 벌을 것 같은데 또 두 분 다 공교롭게도 다 시민단체에 계셔가지고 그 제가 보기에는 변변한 만남이었는데 지금 생활도 변변치 않아. 아니 근데- 시계가 비싼 건데. 아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를 완전하게 가난하게 보시는 거는 그 약간 오해시고요. 그럼요. 아니 이게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을 뿐입니다. 아니 딱 그렇게 보인다니까 현금 흐름이 매우 안 좋은 것처럼 보여. 왜? 그러면 아내분도 원래 인권 뭐 이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교조 상금 변호사고요. 네. 시계 자꾸 보시는데 이- 제가 TV 토론에 의사 나오면요. 시계가 아닌데. 예, TV 토론에 나오면은 댓글이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계 멋있다가 나와요. 이건 돌아가신 장모님이 사주신 아 그렇군. 이거하고 양복을 사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 시계를 사주셨어요? 이거요? 음. 비싸다는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시면 그 비싸다는 시계는 안 해당될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잘 고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명품 시계예요? 상표까지 다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뭐 그럴 건 아닙니다만. 박주민 변호사님이 그런 어떤 변호의 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입법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시민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런 국회의원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마당인데 내가 저거하고 붙어서 저걸 거꾸로 때리겠다. 네.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일단은 우리 당에 있어요? 하나 꼽아보세요. 왜 우리 땅을 해? 뭐 이를테면 딴- 정청래 최고 딴 같은 데를 경우는 해. 야 다른 거 다 비키고 김무성 와 이러잖아요. 네?
난 다른 데 말고 저거 하나만큼은 내가 꼭 싸워서 못 지르겠다. 근데 사람으로 제가 아직까지 특정하거나 그러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제 고민이 지금 없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저는 근데 이런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국민이 역할을 준 거지 벼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치 벼슬처럼 생각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거와 연결될 수 있겠지만 관례니 뭐니 따지면서 하나도 노력 안 하는 사람들. 예, 국민들이 뭐라고 그 관례가 그래서 원래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라도 하려고 해야죠. 바꾸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려고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진성준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주 높이 평가하지. 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토론도 해보셨네요. 요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멋지다. 섭외를 잘했네 오늘. 멋지다.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자기들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 분명 이거 세월호 진실 안 밝히려고 그럴 거란 말이죠. 네. 지워버리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예. 뭐 어떻게 본인이 국회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생각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월호 진실을 알릴까? 일단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가는 건 아마 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을 좀 연장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특별조사위원회가 사실은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거의 7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무시되고 있어요. 너무 정부나 여당에 의해서 너무 무시되고 있어서 이것들이 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충분한 기간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좀 법을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네. 그게 되면은 조금 많은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수사권도 그럼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다수당이 돼서 수사권도 그 안에 넣고. 너무 좋죠. 특검이 싹 잊혀져 버렸는데 사실은 특검도 할 수 있는 법을 네,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특검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들이 절대 합의 안 해주니까. 당시에 대통령이고 뭐 당대표고 다 특검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입장을 바꾼 거죠. 네. 네. 안타깝습니다. 네, 박 변호사 같은 분이 꼭 국회에 들어가서 세월호 진실 꼭 밝혀주시는데 미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미랄 쓰는 거 아니에요? 미랄이 미랄은 그다음에 아까 안 본인 좋다고 사야 되나? 저도 학습을 하긴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예. 미랄이 되고 그리고 또 씨눈도 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여튼 뭐 이 자리에 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해왔던 일이 뭐 꼭 어떤 뭐 진짜 뭐 뻔한 운동권이다라는 것으로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일들을 부딪히면서 느꼈던 필요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하고 싶었던 법 이야기나 이런 것도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박주민 변호사 영입 발표가 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본색이 드러났다. 에? 운동권 정당으로 다시 회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흠집을 내려고 했어요. 동화도 그렇게 썼죠. 네. 뻔한 운동권이 거슬러 들어왔다. 감옥은 안 가셨죠? 제가 그 감옥은 안 갔었고요. 최근에까지 검찰의 수사를 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분들 옆에 있느라고 저는 뭐 구호를 외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아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될 걸 아니까 계속 근데 가족분들 옆에 따라는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일반교통 방해로 수사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검찰에 가서 조사도 받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불기소로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니 뭐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하기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그리고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럼요. 더 쉽게 출세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게 왜 나쁜 거지? 이해를 이게 못하겠네. 공익적인 마인드를 저렇게 어린 나이부터 가졌다는 게 놀라운 나 거죠. 질문 있어요. 네. 요즘도 여자들 안 쳐다보려고 딱만 쳐다보고 다녀요? 그렇지 않겠죠. 요즘에는 여자들만 쳐다보고 아 좋았어. 방금 같은 말 좋았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네. 요즘은 그럼 거울 자주 보겠네요. 볼 때마다 실망하지만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세요. 거울을 자주 보는 얼굴이 아니야. 그 언제야? 저 때는 이거 뭐야?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 있을 때예요. 그럴 때였을까요? 아니 세수도 안 했네. 광화문 광장에서 세수하고 왜 이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예. 그런데 광화문 광장은 저도 뭐 그 많이 계셨죠? 있어봤죠. 네. 근데 세수할 때 별로 없고 한참 돌아서 가야 돼.
네. 돌아서 가거나 커피숍을 건너서 가거나 네. 아니면 삥 돌아가지고 밑에 화장실 있거든요. 거기까지 좀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저녁 되면은 화장실 이용하려면 많이 불편하고. 네. 근데 박주민 변호사는 뭐 세수 하나 안 하나 뭐 별로 차이가. 오히려 좀 까무잡잡한 게 더 잘 어울린다는 평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보고 네.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다. 네. 정치권에 입문하더니 훨씬 깔끔해졌다. 제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거짓말 안 하고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말 안 하고. 부분 가발이나 이식 수술을 좀 권유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약간 충격을 받고 머리가 좀 짧으면 괜찮다 그래서 오늘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네. 아, 완전히 밀 생각은 없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전 고시 공부할 때 밀고 다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삭발을. 요즘에 이제 법안이나 뭐 이런 정책 얘기를 공약을 많이 사람들이 보내오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공약 중에 하나가 그 청년 대머리 청년 탈모? 청년 탈모의 그 치료를 의료보험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엄청 돈 많이 드는 요즘 거. 의료보험 안 돼요. 그거 맞아요. 괜찮네요. 미리 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단 잘라 그럼. 저쪽에서 그거 뺏겼을까 정말 봐. 많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청년 탈모가 너무 많아서. 자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래서 많아요. 모발 30대, 이식 요즘 수술 30대 치료 얼마나 이거를 많은데. 전부 그 저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의료보험을 하겠다. 우리가 과반수만 대주면. 근데 마치 그걸 옛날에 틀리 의료보험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그 이름까지 지어왔어 나한테. 뭐라고요? 청년 탈모 방지법. 민두당. 민두당. 민둥당이 아니고 민두 아니야 수두룩 민두당인가? 아니, 그래. 옛날에 민주대머리라고 있었어. 더불어 민두당. 더불어 민두당? 더불어 민두당. 더불어 민두당.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게 더 불어나라. 아, 더부룩. 더부룩해져라. 아, 더부룩 민두당. 민두당. 아, 더부룩 민두당. 야, 속이 더부룩하네. 그 탈모 약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비싸요. 비싼데 그게 보험이 안 돼요. 네. 보험이 안 되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 괜찮죠. 네, 아니 저도 대찬성인데요. 그럼 진짜 그래요? 비싸요. 근데 약 먹으면 또 뭐 몸에 안 좋다며 그거. 아니 근데 이게 이 이식을 하는 돈이 많이 든대요. 이식하는 돈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이식을 하는데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엄두를 못 내는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비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의료보험이 우리 되게 해준다면은 뭐 100만이나 모 국회의원 됐어. 네, 모 국회의원. 아 진짜. 당모 홍근이라고 거기 됐어.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 표를 찍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움 되는 거지. 탈모 스트레스 네. 받는 분들이 청년 탈모가 워낙 많대요. 요즘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제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어젠가 엊그젠가요. 새롭게 입당하신 분들이 문 대표하고 회식하셨죠? 네, 이 사진이 인터넷에 막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대표님이 이제 그만두시기 전에 본인이 있을 때 영입된 사람들하고 저녁을 먹자고 불러가지고 그때 모여서 저녁 먹었던 자리입니다. 혹시 결석한 사람 있어요? 제가 그때 얼굴을 다 알진 못하는데요. 숫자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결석한 사람 없었던 걸로 제가 없었어요? 봤을 때 이철이 위원이 없네요 사진에. 아 일찍 가셨어요. 조금 왔다가? 일찍. 예. 그리고 일찍 갔어? 공천에 좀 불이익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찍 간 사람들이 한 3-4명 됩니다. 예. 한 누구누구 네 일찍 간 사람이? 근데 지방 내려가야 된다고 김민영 전 그 처장도 좀 일찍 갔어요. 김민영. 예. 이철이 김민영. 그다음 누구예요? 한두 분 정도 더 가셨는데 정확히 제가 성함 김병관 아니야? 김병관은 여기 있어요. 압박을 하니까 대답을 시도를 안 하잖아요. 김병관 있어요? 얼굴 벌겋해서 있습니다. 아, 여기. 그래요? 예. 소주도 몇 잔 드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문 대표가 무슨 이야기 좀 특별하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야기하신 건 없어요. 예. 그분은 원래 특별한 얘기를 안 해. 영입하면서도 특별하게 뭘 하라든가 특별한 얘기 안 해. 특별한 얘기 안 해. 아니 그 오창석 그 전 아나운서 문 대표가 이렇게 불러서 내가 없어도 여기서 열심히 해서 계속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좀 짠하더라고. 그 이 젊은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당대표에 새로운 문화를 개척했다니까. 영입하고 나서 본인이 도망가. 아무런 보장을 안 해줘. 이런 대표 본 적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박주민 변호사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다음 주도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까? 클로징 혹시? 멘트 없습니까? 하고 싶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말고 김무성 나와라. 지성준 위원은 김무성 마포에 나가라. 강세에 오지 마라. 강수에 오지 마라. 알겠습니다. 저 다음 주 혹시
스페셜 게스트 있습니까? 그때 봐서. 그때 봐서 깜짝 놀랄만한 아, 왜 그렇습니까? 그래요? 스페셜이 아니고요.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 현재는 예약돼 있는데 이분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진짜 나올지는 모르겠다. 진짜가 나타났다. 예, 진짜 나타나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나타났다를 평상시에 자주 들었답니다. 네. 나 오실 분. 오실 분이 네. 굉장히 자주 들었다고 하세요. 예상 외로. 네. 어쨌든 그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를 기대해 제가 보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섭외위원장, 인재 섭외위원장. 네네네네. 모레도 그걸 지금 맡아야 활동하고 되니까. 있죠. 모레도 네. 해야 되니까. 이제 최고위원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머리도 자꾸 맡아야 돼. 야, 근데 섭외가 잘 돼. 전화하면 있잖아요. 바로 오케이야? 바로 오케이야. 무서워서 그러죠. 근데 박주민 변호사도 진짜 나타났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0.7초 걸리더구만. 네, 그러겠습니다. 야, 여기 있잖아. 굉장히 도움이 되나 봐. 본인들한테 도움 되죠. 진짜 나타났다. 그래? 한번 나오는 게. 근데 그런 나한테 로비는 왜 안 하지? 그게 차마 말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는데요. 저한테는 여기 출연 좀 시켜달라는 사람 많아요. 아 정말요? 그래? 의원들 막 나와서 했는데. 아 진짜요?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모시려고 하죠. 근데 나한테는 말을 안 해. 겁나는 거지. 겁나는 거지. 대포잖아. 야, 아 그래요? 내가 한마디 받아칠까 봐 청포 장군이잖아. 나는 무조건 받아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초특급 감사합니다. 울트라 스페셜 게스트 기대해 주세요. 네. 찬성 의견이 73%. 우리 당의 당명을 새로 만드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당입니다. 중산층의 삶을 책임질 유일한 정당입니다. 2016년 국민과 더불어 국민이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인데 국공립시설에 보내기가 진짜 힘드네요. 전업주부에게도 기회를 주려면 좋은 시설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더불어 함께 하실 거죠? 대한민국 어머님들과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재벌들은 자신들의 곳간만 채울 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만들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 제대로 해내서 청년 일자리 만들어내고 서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노동자 여러분들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더불어 하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학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학법 노동자와 더불어 막아주시겠습니까? 그래야겠죠. 진정한 노동개혁을 노동자와 더불어 만들어내겠습니다. 아버지 일자리 뺏어서 자식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바로 청년들과 함께 안정된 사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함께 해 주실 거지요? 저도 더불어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 세대,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을 위한 대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을 위한 청년의 대변자가 되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과 더불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방치로 노인 어르신들의 생활은 하루하루 다르게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어르신들, 저희들과 더불어 해주십시오. 노인들과 더불어 한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 때는 우리 노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고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에게 투표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항상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 자살하는 국민의 기사를 접할 때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과 항상 더불어 하겠습니다. 저희와 더불어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와 같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꼭 더불어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안전과 더불어 세월호에 탑승했던 꽃다운 학생들이 어른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책임함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인 나라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더불어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민족과 더불어민주당 소녀상의 눈물을 닦겠습니다. 위안부 협정 원천 무효화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2분, 3분 죽입니다. 2분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배격하지 않을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사적으로 싸울 겁니다. 저도 잘못된 한일 협정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역사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더불어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꿈과 행복을 찾아주고 국민 여러분께 안전을 확보해드리고 사회 정의를 제대로 확립하는 강한 정당, 유능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노동자와 더불어! 여성과 더불어! 어르신과 더불어! 청년과 더불어! 소녀상의 눈물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서민과 더불어!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걸어가는 우리 당은 언제나 여러분의 새로운 의견과 예리한 비판을 기다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에 참여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진짜는 국민과 더불어 민주당입니다.